혹시 작년 이맘때 세웠던 운동 계획 어떻게 됐나요? 비장한 마음으로 찾은 헬스장에서 몇 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한 당시 2019년 기준 전국에 9,745개 헬스장이 있었고 당시 매출을 다 더하면 2조 2천억이었다는데 아마 여러분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년에 다가오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도전이라던가 미루던 걸 하려고 하잖아요. 목표를 삼기에도 가장 현실적이고 어렵지 않은 게 운동이니 대부분 새해 목표를 건강과 연결 지을 거고 금연,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등이 대표적이죠. 건강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고용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워라밸 역시 현대인들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온 용어로 구직자 10명 중 7명은 구직 시에 워라밸을 최우선시한다고 해요. 우리 삶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면 좋은 혹은 해야만 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있는 운동. 당신의 작심삼일을 바꿔줄 오늘의 주제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괜히 거창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하는 운동은 대부분 생활체육으로 규정되며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라 해석하고 조기축구와 사회인 야구를 포함해 당구와 바둑, 심지어 줄넘기까지도 생활체육 안에 포함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여기서 말하는 참여율의 기준은 주 1회. 정부에서 조사한 질병통계 보고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6대 사인이 모두 개인의 운동 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성인병을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고 의사들은 금연, 금주, 운동을 권하잖아요. 심지어 지나친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도 의사들은 가벼운 운동을 권해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우울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는 약도 부족한 세로토닌을 채워줄 수 있는 약이 많아요. 달리기를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해서 숨이 찰 때 뭔가 또 하고 싶다는 쾌감이 든 적 없나요? 러너스 하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운동이 끝난 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며 거기에 도파민과 엔돌핀이 돌며 정신건강까지 챙겨준다는 거죠. 사실 신경물질이나 정신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외모를 가꾸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 운동이잖아요. 더 예쁜 옷, 더 멋진 옷도 입을 수 있고 매사에 자신감도 넘칠 거고 자기관리를 잘한다는 어필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을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흔히 말하는 극지하는 복권이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다들 사정이 있으니 할 수 없는 거겠지만 문체부에서 조사한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평균 여가 시간은 3.8시간,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은 5시간이 훌쩍 넘는데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아요.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 해요.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이유가 낮은 체육시설 접근성.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15곳은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쉽게 말해 운동할 곳이 없다는 건데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이 3만 개가 넘는다 해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이나 동네 뒷산에 있는 땅에 고정된 운동기구도 통계에 23,000개의 간이체육시설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유를 포함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사시사철 스포츠를 즐기는 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안에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모임이 결국 동호회 또는 스포츠 클럽의 개념이 되겠죠. 스포츠 클럽이라면 사실 유럽을 뺄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독일은 현재 9만 개 이상의 클럽에 2,8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한 달 회비는 12유로, 단 16,000원 정도죠. 쉽게 말해 독일인 35%는 단순히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게 아닌 정식으로 스포츠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운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1915시간, 독일의 근로시간은 연 1349시간. 한국 직장인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 5위라는데 많은 노동시간이 사람들의 여가를 빼앗은 거죠. 그럼 단지 시간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불편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만 봐도 소득 수준이 여가활동의 양과 질로 이어져요. 격차가 벌어질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커지는데 심한 경우 운동은커녕 휴식도 못 취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포츠, 즉 체육활동에 참가에는 격차는 더 벌어져요. 고소득층은 승마, 골프, 테니스와 같은 소수 인원 간의 접촉이나 방해가 없는 개인 스포츠를 주로 선호한다 하고 내 종목 경험률이 22%나 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내 종목 경험률이 3%가 안 된다고 해요. 생활체육의 뜻이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라 했는데 현실은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몇 년 전에 문체부를 통해 공공 스포츠 클럽을 발표했어요.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수준 높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라고요. 지자체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니 저렴한 회비에 쾌적한 환경에서 장비까지 대여해주니 괜찮아 보여요. 공공 스포츠 클럽을 통해 장비와 시설은 준비됐으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마음먹기가 힘들잖아요. 어설프게 등 떠밀려서 또 작심삼일이 되는 것처럼요.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죠. 우선 스스로 뭘 얻고자 운동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력 혹은 근지구력이 필요하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심폐지구력 증진이 목적이라면 달리기나 수영에 알맞을 것 같아요.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함께하기 위함이라면 여러 종목의 재미있는 운동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그게 아니라면 하루에 5분은 꼭 걷기, 줄넘기 100개만 하기, 푸시업 20개만 하기도 괜찮아요. 단순히 새해
새해가 온다고 무작정 목표와 다짐을 했던 작년 계획과는 다르게 올해 목표는 매일 할 수 있는 최소의 양만 정하고 운동 자체를 습관화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괜찮을 때 또는 체력이 괜찮을 때는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내가 가한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정한 행위라고도 하거든요. 강한 신체가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곧 100만 명을 돌파한다 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젊을 때 1달러를 스포츠 활동에 투자하면 노후에 3달러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 하거든요. 100세 시대에서 행복의 제일 조건은 건강이고 그 건강은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겠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피폐해진 시민건강 회복을 위해 골든 플랜을 내놓거든요. 골든 플랜은 모든 국민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나왔어요. 결국 생활체육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죠. 이번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좀 생겼을까요? 새해 다짐이 1년짜리 계획이 아닌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응원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작심삼일에 단 며칠이라도 더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집 앞에 산책을 나가셔도 되고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새해 다짐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